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 8명의 사상자가 난 여천 NCC 폭발 사고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현장 책임자를 입건했는데요. 특히 폭발 원인과 함께 피해를 키운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안전거리 미확보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고는 청소 작업을 끝낸 열 교환기의 내부 압력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대기압의 17배 수준까지 압력을 높이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압력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전면에 작업자들을 배치한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러면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이 주변에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탱크 앞에 작업자들이 서 있었다는 부분. 상세한 그런 사고 순간의 행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찰은 공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여천 NCC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한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말을 맞아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열정열차 일정 이틀째를 맞아 순천과 여수를 방문한 윤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전남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여수를 방문해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유가족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정열차 2일차인 오늘 순천과 여수를 잇따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남을 미래 선도산업과 신성장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8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염해농지 430만 평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익산 여수 구간 KTX 고속화와 광양항,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호남 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발전론을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호남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크게 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직접 위로와 사과를 건넸습니다. 피해자들은 늘 약자들이고 그 약자들이 한 번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누적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이 세상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각지대나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민주노총이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여수시 지부, 화학섬유 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고 진상규명 과정에 노조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2,2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 소재 한 병원에서 48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1,4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목포, 고흥 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84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KBC 광주 방송에 출연해 정치공학 차원의 단일화나 연대는 없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전남 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창당 이후 5개월 만에 전국 13개 시도당을 만들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 여의도 KBC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지지율 정체 속에 중도 사퇴나 단일화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꿋꿋하게 초심대로 가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정치공학 또는 새 유불리, 선거 전략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일화나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된 점으로는 비전과 정직함,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로서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운용을 가장 잘할 후보는 본인뿐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자기 공약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매표에 가까운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선 행정기능 이전 중심의 균형 발전이 아닌 수도권과 같은 정주 여건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전체의 그 발전 계획의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적폐청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 공분을 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김동연 후보는 새로운 정치판과 틀을 만들겠다는 초심대로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난 이틀간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광주 전남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지자체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수치상 발표된 지자체별 평가와 실제 주민들의 체감도가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 지자체는 광양시였습니다. 광양시는 행정서비스와 재정 역량을 더한 정량평가 순위에서 다른 지자체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평가한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들의 역량평가에서는 표준점수 마이너스 4.25로 27개 지자체 가운데 2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표화된 정량평가는 최하위권이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지자체입니다. 행정서비스와 재정 역량을 더한 정량평가 분야에서 27위를 기록한 동구는 주민 만족도에서는 전체 27개 지자체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표로 나타난 지자체의 역량과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민 만족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상관도는 0.05로 사실상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표상 정량지표상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그걸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자체 평가는 지표로 나타난 평가에만 의존해왔습니다. KBC는 전남대 정책대학원과 함께 광주 전남 최초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해 종합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K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